구티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상과 교회의 회복을 위한 세교회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SNS를 활용한 선교와 전도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문화예술계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한 찬양사역 단체가 예술인을 꿈꾸는 크리스천 청소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개국 문화예술인과 크리스천들이 온라인에서 모여 함께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와 교회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죠. 특히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이에 굿TV는 생방송으로 세상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굿TV가 오는 4월 6일부터 세상과 교회의 회복 기도회, 세교회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굿TV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지난해 3월부터 한국 사회와 교회의 회복을 위한 특별 대담 프로그램 주여 이 땅을 치유하소서를 방영했습니다. 모두 23회에 걸친 이 프로그램에선 주요 목회자부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패널로 출연해 한국교회 현 주소와 교계에 만연한 문제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굿TV는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을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 이번 세교회 기도회를 마련했습니다. 기도회에선 세상과 교회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전도나 선교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굿TV는 기도회를 통해 세상은 교회를 다시 신뢰하고 교회는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전도의 문을 여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 시대 영성을 갖춘 강사를 발굴하고 연중 진행하는 정기 기도회로 키울 구상입니다. 특별히 기도회를 통해 모인 헌금은 선교를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굿TV가 진행하는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와 맞물려 미자립교회나 해외 선교사를 돕는 한편 복음을 전하는 콘텐츠 제작에도 사용됩니다. 기도에 머무르지 않고 더 넓은 곳으로 사랑을 흘려보내 선교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교회 기도회는 오는 4월 6일부터 8일까지 오후 8시에서 9시 30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 대성전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9일은 오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기도회는 굿TV 채널을 통해 생방송되고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6일 기도회 첫날에는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간증을 전하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코미디언 이용식, 배우 이하린 씨가 나와 은혜를 나눌 예정입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캠퍼스에서 청년과의 접촉점을 갖기가 쉽지 않죠.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SNS를 청년 사역에 접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대학가와 선교 현장에선 이미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은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의 전통 음식 불고기를 넣어 김밥을 만듭니다. 코스타리카 학생들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요리 방송, 쿡방을 시청합니다. 이후에는 한국 영화와 음식, 가수에 대한 퀴즈도 이어집니다. K-팝 댄스를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어지는 예배와 찬양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는 코로나19로 캠퍼스와 해외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온라인 단기 선교와 비대면 모임 등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학생들은 온라인을 활용한 땅밟기 기도에 동참하는 등 현지 선교팀과 소통하며 선교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갑니다. 캠퍼스 사역자는 SNS를 통한 홍보나 설문, 미션 수행 이벤트 등으로 청년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로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대학생활 가이드라인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고 CC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고 온라인 MT를 또 기획을 해서 그렇게 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는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청년 선교 패러다임에 맞춰 온라인 채널과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뀌는 시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한 쪽은 오히려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유튜브라든지 SNS는 24시간 그냥 알아서 전도하는 오히려 열려진 전도지와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사역연구소 이상갑 대표는 SNS 사역을 하면서도 영적 깊이를 추구해야 한다며 성경의 관점으로 청년들의 고민과 시대의 문제를 해석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코로나19로 문화예술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찬양사역 단체가 예술인을 꿈꾸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을 위해 무상교육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도 1월 예술 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공연예술인 고용 피해액은 약 7,400억 원으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인 2019년에 비해 16%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위축은 예술인을 꿈꾸는 지망생들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찬양사역단체 빅콰이어가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경험 등을 살려 청소년을 위한 무상 보컬 교육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환경이 어렵지만 이 꿈을 꾸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건데 이 꿈이 좀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씨 뿌리는 그 마음으로 하자라는 어떤 결심이 서게 되더라고요. 빅콰이어는 지난 27일까지 오디션을 진행해 찬양사역과 음악 활동에 함께할 청소년 4명을 선발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진 이들은 프로젝트에 거는 기대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찬양한 사역을 하는 자체에 약간 그런 의미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합격한 이들 4명의 청소년은 내년 2월까지 기본적인 호흡과 발성부터 리허설, 표정 연기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 열리는 빅콰이어 10주년 공연과 다양한 방송 무대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빅콰이어 이주영 단장은 이번 프로젝트로 위축된 문화예술계가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꿈을 같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는 친구들도 또 저희 기존 단원들도 이 기회들을 통해서 새롭게 새 부대에 새 영을 붓듯이 새 포도주를 붓듯이 그런 새로운 열정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빅콰이어는 다음 세대 프로젝트를 오는 7월에도 진행해 더 많은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월부터 열리는 찬양사역자 지미선의 보컬 세미나도 빅콰이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라인 합창 프로젝트가 한국을 포함한 4개국에서 진행됐습니다. 문화예술 전문가와 현지 크리스천들이 현지에서 노래한 영상을 한데 모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국과 태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등 4개국 문화예술인과 크리스천들이 온라인 합창에 도전했습니다. 담쟁이 프로젝트입니다. 담쟁이 프로젝트는 도종환 작사, 이유정 작곡의 곡 담쟁이를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고 이를 하나의 영상으로 만드는 문화예술 교류 사업입니다. 담쟁이 잎 하나가 줄기를 뻗어 수천 개의 잎을 이끌고 벽을 넘는 것처럼 온라인 합창으로 전 세계에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취지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선교사님들 만나고 굉장히 많이 그런 네트워크가 아주 짧은 시간에 넓어지는 것을 보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결되고 참여하고 고무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이 프로젝트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됐습니다. 4개국의 미디어 전문 사역자와 문화예술인, 현지 선교사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어와 태국어, 크메르어, 러시아어 등 모두 4가지 버전으로 번역된 이 콘텐츠는 담쟁이 프로젝트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돼 각국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많이 울컥했죠. 그리고 받으신 분들도 다 울컥하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거를 부르면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역, 그런 보안 지역에서 정말 이게 활용도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KWMA 측은 담쟁이 프로젝트는 베트남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에 거점 미디어 센터를 구축해 미디어 교육과 현지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 사업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노후주거지 28곳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노원구 상계 3구역과 성북구 장이 8구역 등 16곳을 최종 후보지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2차 후보 지역 발표는 LH 투기 의혹 등에도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이달 말 코백스를 통해 들어올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 일정이 연기되는 등 국내 백신 수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오는 31일 들어올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34만 5천 명분이 4월 셋째 주로 연기된 데다 2분기엔 얀센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도 들어오지만 구체적인 도입 물량과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에서 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5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됩니다. 앞으로는 성범죄 이력이 있을 경우 배달 대행업체 취업이 차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배달 대행업체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배달 대행 기사들의 성범죄를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신속한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방부가 현재 적용 중인 국내 거리두기 2단계를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병 휴가는 국내 유전자 증폭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 관리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부대 병력의 20% 이내로 허용되며 외박과 면회는 계속 통제됩니다.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만 시행됩니다. 최근 손소독제 사용이 늘면서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손소독제 관련 사례를 분석해봤더니 69건으로 재작년 4건과 비교해 급증했습니다. 눈에 튀거나 소독제가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다가 생기는 안구 관련 사고가 40건, 72% 이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나이별로 봤을 때 만 14세 이하 어린이 관련 사고가 절반에 가까워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백과사전에 김치에 이어 삼계탕도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래했다고 적혀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두 백과사전에는 삼계탕에 대해서 고려인삼과 영계, 찹쌀을 넣은 중국의 오랜 광둥식 국물 요리로 한국을 대표하는 궁중 요리의 하나가 됐다고 기술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보고서에는 삼계탕 국제상품 분류 체계를 관리하고 있지만 중국은 삼계탕을 분류할 자국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희 회장이 뉴욕 증시 상장에 성공한 쿠팡의 일본 서비스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손 회장은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제트홀딩스가 쿠팡의 일본 내 서비스를 위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트홀딩스는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야후 간 통합을 위해 지난 1일 출범시킨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한편 한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은 지난 11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미국에서 뉴욕주가 전국 최초로 백신 여권을 공식 도입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뉴욕주는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거나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인증해주는 모바일 앱 엑셀시오르 패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앱은 정보기술기업 IBM과 협업으로 개발됐습니다. 앱 사용 방법은 사용자가 고유 QR코드를 발급받고 사업자 측에선 별도 앱으로 이를 스캔해 백신 접종이나 음성 판정 여부를 확인받으면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이르면 내달부터 일반 약국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최근 약사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약사들은 전문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에 투입됩니다. 약국 외부 또는 내부에 백신 접종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며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약국에서의 백신 접종은 4월 말 또는 5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종가 기준으로 17번째 최고치 경신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 29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98.49포인트 상승한 33,171.37의 장을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지수는 전장보다 3.45포인트 하락한 3,971.09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79.08포인트 내린 13,059.6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오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분열을 넘어 화해의 길로 나아가자며 부활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교총은 우리 모두가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회의 화합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화를 위해 십자가의 좁고 험한 길을 택한 예수님을 기억하자며 그리스도인들은 비난받는 부보다 정직한 가난을 택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소명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생금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 재단이 인천 한신교회에서 지구촌 사랑의 쌀도 개소식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중앙회 관계자와 한신교회 교역자,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마련됐습니다.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 이선구 이사장은 한신교회가 인천 서구에서 1호로 사랑의 쌀독 지부를 맡게 됐다며 사랑의 쌀독은 어려운 어르신과 은퇴 목회자, 홀사모, 소외계층 등에 제공된다고 말했습니다.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는 한국교회가 복음 통일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획한 교재를 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6월에 맞춰 준비하는 것은 물론 자율적으로 시기를 정해 성경 공부나 예배 등에도 교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는 내달 초부터 숭실대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전을 위해 신학자, 목회자, 활동가가 함께하는 기후위기 기독교 신학 포럼이 첫 원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생태 위기 속에서 인간이 피조 세계 전체의 보전을 위해 더욱 주체적으로 다른 생명을 돌봐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선 실제 목회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이나 사순절 탄소 금식 등의 사례가 공유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구티비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되는 세상과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 새 교회 기도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